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세상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더 정의로운지를 따지는 소리 속에서 정작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요즘은 묻기보다 판단이 빠르고 들어주기보다 말이 앞섭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약용이 지금 우리 사회를 본다면 어떤 말을 남겼을까? 그는 말보다 기록으로 남겼고 분노보다 성찰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시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고요한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말합니다. 뉴스에서도 댓글에서도 회의실에서도 모두가 누군가를 탓하고 무언가를 비난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건 틀렸어. 이건 당연한 거야.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 말들 속엔 이상하리 많지 나는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 지금 정약용의 글을 다시 꺼내보면 그 속엔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아닌 자기 성찰의 기록이 더 많습니다. 유배를 당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억울했을 겁니다. 정치를 바로잡으려 했고 백성을 위하려 했고 나라를 걱정했는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건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그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은 지금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게 누군가를 찌르고 있는 건 아닌지. 정약용은 글을 남겼지만 그 글의 시작은 늘 자신을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가 있었다면 SNS에 의견을 쓰기보다 마음속에 먼저 질문을 새겼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침묵하며 생각하는 일, 그건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기피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언제나 겉이 아니라 속을 먼저 살폈습니다. 사람의 옷차림보다 삶을, 말의 그럴듯함보다 진심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벼슬을 했지만 벼슬을 자랑한 적 없고 지식을 가졌지만 배운 걸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의 땅을 다시 나누었고 그들의 먹을 것을 먼저 계산했으며 글을 쓸 땐 늘 이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실학이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학문.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이기 위한 삶에 익숙해졌을까요? 일보다 평판을 먼저 걱정하고 결과보다 포장을 고민하며 내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먼저 택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는 바쁜데 이상하게도 공허하고 소통은 많은데 마음은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글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진짜 너의 생각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는 기록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누가 칭찬해 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 진심을 그때그때 쌓아두고 싶었던 거겠지요. 말로 하기 어려운 생각,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의 글이 되었고 그의 사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진으로 기억을 남기고 짧은 말로 진심을 대신하는 세상이지만 정약용은 알려줍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억되기 위한 장면이 아니라 기억하게 만드는 마음이라고. 정약용이 남긴 글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글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 대부분은 농민을 위한 기술, 가난한 사람을 위한 행정, 백성을 위한 교육과 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18년의 유배 생활, 그 오랜 시간 동안 글을 썼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누가 잘못했고, 어디서 무너졌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원망보다는 대안을, 분노보다는 개선을, 자신의 감정보다 세상의 문제를 먼저 적었습니다. 그건 그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없애서가 아니라 감정을 책임으로 바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슬퍼하되 울지 말라. 원망하되
기록하라. 마음이 무너질 땐 세상을 위한 구조를 고민하라.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감정이 소비되고 즉시 반응되고 지나가 버립니다. 슬픔은 포스팅이 되고 분노는 댓글로 쏟아지고 진심은 좋아요, 개수로 가늠됩니다. 그래서 더 자주 외롭고 더 쉽게 지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책임으로 바꾸는 연습. 정약용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안에 쌓인 감정을 누구를 탓하거나 흘리는 대신 사회에 필요한 구조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지금도 유배중 쓴 글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설계도로 읽힙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쓰인 게 아니라 매일같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걸 사람을 위한 언어로 바꾸는 고요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말보다 사람을 남겼고 자기보다 세상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18년의 유배 동안 정약용은 거의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편지조차,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조차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가장 진실한 방식의 말하기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진심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내 생각인데 그냥 내 느낌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들 속에서 진심은 어디쯤 있는 걸까요? 정약용은 느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구조화했고 마음을 제도화했습니다. 그의 글은 감정을 뿜어낸 기록이 아니라 감정을 가다듬어 만든 구조였습니다. 요즘처럼 소통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그의 침묵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말은 쉬워졌지만 책임은 가벼워졌고 진심은 자주 오해받습니다. 정약용은 말이 아닌 글로, 소리가 아닌 사유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말은 오해를 낳지만 글은 사색을 남긴다. 그가 남긴 기록들은 단지 책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벽이자 다리였습니다. 벽처럼 세상과 자신을 구분했고 다리처럼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무언가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듯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해야만 연결된다고 믿고 보여줘야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외로운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침묵은 무언의 저항이 아니라 말보다 더 깊은 책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시대가 잘못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썩은 제도, 편중된 권력, 무능한 행정. 그 속에서 그는 죄인이 되었고 유배라는 이름으로 내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문제들을 비난하거나 헐뜯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사구시, 실제 문제를 직시하고 진짜 답을 찾자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법전을 뜯어 고쳤고 농기구를 개선했고 땅을 고르게 나누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글이 되었고 그 글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문제를 보면 그저 비판하거나 회피하거나 아예 모른 척합니다. 다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말해봤자 바뀌지 않잖아. 그건 어쩌면 책임지기 싫은 마음,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또 다른 방어일지 모릅니다. 정약용은 그렇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감정 안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실망, 세상에 대한 분노, 나 자신에 대한 아쉬움, 그 감정들을 그저 품고 있기만 하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무언가로 바꾸려 하면 그건 시작이 됩니다. 정약용에게도 분명 수없이 무너진 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너진 밤을 그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글로 붙들고 구조로 바꾸고 사람을 위한 아이디어로 바꿨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마음만은 배울 수 있습니다. 비판 대신 고민하기,
감정 대신 구조 고민하기, 그리고 말 대신 실천하기. 그게 정약용이 남긴 가장 조용한 가르침이었고, 지금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롭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이상하다고. 그런데 정약용은 세상과 단절된 그 긴 시간을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닦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유배지 강진. 그곳은 사람도 소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얼고 여름이면 땀으로 원고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5분만 늦어도 불안하고 어딘가 소외되면 존재 자체가 지워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변화는 늘 조용한 시간 속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그렇게 했듯이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성찰이고 고요는 단절이 아니라 준비일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말은 모두에게서 멀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기록했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에게 그 침묵은 세상을 향한 가장 깊은 준비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 말하지 않아도 진심은 쌓일 수 있다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지금 이 시대에도 잊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18년의 유배가 끝난 뒤 정약용은 마침내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권력을 되찾을 수도 있었고,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었고, 과거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권력을 쥐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중심이 아닌 가장 조용한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알았던 겁니다. 사람이 중심에 설수록 자기 마음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걸, 권력이 가까워질수록 초심은 멀어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그는 남은 삶도 조용히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그가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쓴 책이 무려 300권이 넘습니다. 그 글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진심 하나를 더 남기고 싶은 마음. 지금 우리 사회는 재기와 성공을 말합니다. 한 번 무너졌다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시 높은 곳에 서는 대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글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주목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장 진심일 수 있는 자리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 선택은 눈부시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그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 시대의 마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정약용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선택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걷는 것, 세상의 기준보다 자신의 중심을 따라 사는 것. 정약용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양을 남겨주었습니다. 말은 사라집니다. 오늘 했던 말도, 어제 들은 말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진심은 남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그 사람이 잊힌 뒤에도 그 마음만은 오래도록 남아 누군가의 삶을 지탱합니다. 정약용이 남긴 글은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버텼고, 잊혔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깊었습니다. 그가 글을 남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에게 닿기 위해서, 혹은 언젠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지만 견디고, 보여줄 수 없지만 묵묵히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생각보다 더 오래 누군가의 기억에 남습니다. 정약용의 글이 지금도 읽히는 이유는 그가 대단한 철학을 말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람 냄새, 마음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진심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글을 읽는 우리는 압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가 얼마나 조용히 견뎠는지, 그가 얼마나 깊은 책임으로 버텼는지를. 그건 말이 아닌 기록이었고 형식이 아닌 태도였습니다. 지금 당신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나요? 참고 있는 감정, 눌러둔 후회, 전하지 못한 진심,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심은 말보다 느리지만 훨씬 더 깊게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말하지 않고도 조용히 지켜내고 있는 어떤 마음, 그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건 오래된 마음이 아니라 오래 견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누군가를 탓하는 말보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 상처를 남기는 감정보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줄 수 있는 진심. 정약용은 말하지 않고도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그의 기록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오늘도 그렇게 누군가를 지키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지금이 그걸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인생 지도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